네. 요번에 구글 설문지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아 기존에 하지 못하던 비밀 또 안전한 투표가 가능한 것 같아서 한번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디지털 변화 관리, 학교나 회사,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하는데 코디네이터로 도와드리고 있는 조코디라고 합니다. 자, 투표 시스템에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것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투표하는 의미가 없죠. 첫 번째로는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투표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정확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투표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겠죠. 비밀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이 모두가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인제 디지털 투표 시스템, 요즘에 뭐 국가나 여러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내용이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것이 인제 편리성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인제 디지털 투표 시스템을 하려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투표장에 가지 않아도 내가 있는 곳에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투표를 한번 하려면은 정말 비용이 많이 들죠. 투표지도 만들어야 되고 장소도 임대를 해야 되고, 또 거기 인제 관련된 사람들도 많이 투입이 돼서 인건비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보안성도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에 뭐 어 투표 내용을 해킹을 하는 경우도 뭐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결과적으로 투표 한 데이터베이스가 뭐 변경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유출이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안이 강화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 투표 방법을 보면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방식이죠. 일단은 이제 들어갈 때 신분 확인을 다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도 없고, 또 한 사람이 여러 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투표를 할 때는 항상 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가림막이 있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비밀성도 어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참관인이 있기 때문에 투명성도 있는 것이 현재 투표 방법입니다. 인제 디지털 투표로 한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요번에 또 우리나라에 정말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일부 유튜버들의 어 지적이 있었는데, 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자, 거기에 인제 디지털 투표를 할 때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투표를 하지는 않을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링크를 전달해서 하라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인제 투표 기록 내용이 되거나, 또는 투표 내용을 누군가 해커가 침입을 해서 변경을 한다거나 유출하는 문제들,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할 것 같은데요. 자, 이거를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제 맨 밑에서부터 한번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뭐 해킹이나 유출, 이거는 인제 구글 보안 기술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해킹이 있었다고 하면은 사실은 구글은 장사를 접었어야 됐죠. 구글이 20년 넘게 이렇게 인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보안에 철저하기 때문입니다. 투표 기록 내용이 유실되는 거, 이것도 인제 클라우드상에 보관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인제 다른 사람이 투표를 하는 거, 관련 없는 사람이 투표를 하는 거는 어 어떻게 방지를 하냐면, 사전에 응답 계정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즉
링크만 있으면은 투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응답 계정에 해당되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하는 거, 이것도 인제 계정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 번만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응답 계정 등록. 우리가 인제 기존에는 우리가 인제 투표자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을 가지고, 등록증을 가지고 맞는지 그렇게 식별을 했는데,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아이디라는 것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 인제 뭐 홍길동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래서 클라우드 아이디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요거 사실 취합하는 과정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구글 계정을 달라고 하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계정을 줍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구글 계정, gmail.com으로 끝나는 거, 물론 이제 회사 계정도 있지만은 gmail.com으로 끝나는 계정을 있어야 되는데, 요거 하나 수집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뭐 한 일 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사람 많아지면은 또 관리 인력도 있어야 되고, 또 뭐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는 둥, 뭐 계정을 잘못 전달을 했다는 둥, 뭐 로그인이 안 된다는 둥, 너무너무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낸 방법은 아예 계정을 생성을 해서 발급을 하자. 자, 이렇게 되면은 나는 어 그 계정의 관리도 다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장점이, 우리가 인제 아이디만 보면 사실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생기는데, 저렇게 아이디를 어 그냥 만들어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저 아이디만 봐서는 누구인지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또 저 아이디야 사람을 매핑하는 때 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그 관리 주체를 구분을 하게 되면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저렇게 해서 인제 클라우드 계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달을 하게 되면 되고요. 저 계정과 비밀번호를 받은 사람은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투표를 하면은 됩니다. 아주 저거는 간단하죠. 하지만 저것도 조금 안내는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하면은 디지털 투표 인원과 역할이 있는데, 기존에는 그 투표관리위원회와 투표자만 있으면 됐는데, 중간에 구글 설문지 담당자라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은, 일단 설문지를 제작을 하고 또 투표자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투표자 명단을 관리를 하고 클라우드 계정을 생성 또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투표 진행 모니터링을 하고 결과를 투표관리위원회에 전달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설문지 담당자가 하면 될 것이고요. 뭐 사내에서 투표관리위원회 인원이 해도 되지만은 이런 것 또 오해나 이런 여러 가지 불신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냥 제3의 인물로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디지털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인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일단은 이제 비용이 절감이 되죠.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하루 종일 또는 며칠에 걸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시간에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이 되고 시간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제 기존의 투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았기 때문에 못한 것도 있었지만은, 이제 이런 디지털 투표 방식을 이용하면은 다양한 활용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투표 전문 업체가 또 있어요. 그런 업체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면은 무료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연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람들 명단,
연락처, 이메일 이런 거를 이제 받았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클라우드 계정을 등록을 해주면 되겠죠. 뭐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계정을 임의로 발급을 하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자, 지금 보시면 0 뭐 이렇게 했는데 다시 조금 하면은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 계정만 보면 사실 식별할 수가 없죠. 이게 안 되네요.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뭐 변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다 이런 식으로 계정을 생성을 해서 이 계정을 이 사람한테 전달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계정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지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에서 설문지를 하나 만들 건데 이번에 이제 변경된 내용이 뭐냐면은 기존에는 링크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설문지를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정인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홍길동, 서태지 이렇게 3명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자, 모든 사용자가 아니고 응답자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것은 이제 공유가 아니고 다시 한번 하면은 투표지를 해서 만들고 여기에다가 응답할 수 있는 사람, 응답자 이거는 액세스 권한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홍길동은 지금 어떤 권한을 줘야 되냐면은 응답 권한을 지금 주면 됩니다. 편집 권한이 아니고. 그래서 홍길동한테만 응답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사전에 만들었던 요 계정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 놓으면은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고 오로지 그 홍길동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명, 뭐 100명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등록을 해놓고 그 사람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여러 번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응답에 보면은 응답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엮으면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요 투표에 대한 응답은 요 관리자 지금 이제 구글 설문지 관리자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요. 그래서 응답한 내용을 이제 구글 시트로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이렇게 그래프나 이런 게 나오면은 그 결과를 투표관리위원회 뭐 이런 분들에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결과만 확인할 수 있고 사실 내용은 확인을 할 수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면은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투표 전문 업체를 이용해서 돈 내고 하셔도 되는데 뭐 비용이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방법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